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분명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그 불안감은 한층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전개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거나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사멸의 길로 좀 접어들었다거나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확진자 수가 한 4,600명 정도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사망자가 또 100명을 돌파해서 106명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도 이제 첫 이 환자가 발생을 했죠. 네.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 국가로서는 두 번째였는데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출장을 온 동료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됐죠.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 사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 걱정거리로 좀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여행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 또 공항에 대한 검역을 5개에서 20개로 좀 확대한다라는 대처 방안을 좀 발표를 했고 결국 이제 시장은 이런 좀 이 각국의 대처 방안 발표에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역시도 시장을 좀 안도감으로 이끈 그런 요인이 되겠고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으로 이제 초점이 다시 옮겨간 것이 증시가 다소 좀 이 정신을 차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시는 과거에 에이즈가 발병했을 때 혹은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사스가 발병했을 때에도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증시는 다시 또 올라가더라. 이런 그 과거의 통계 자료도 이런 증시 반등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까 전에 외신 헤드라인에서는 이 시티그룹에서는 이 아직도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수많은 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둘 다 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이 어디에 좀 집중을 하느냐 이 시점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JP모건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긍정론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과거의 질병 창궐 사례를 봤을 때 이 심지어 해당국 증시도 차후에는 좀 반등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어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이럴 때 증시 반응을 한번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스 당시에 홍콩의 MSCI 지수가 9.3% 그러니까 질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9.3%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 달 만에 9.8% 반등하면서 이 마이너스를 거의 회복을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간은 17%나 더욱더 상승을 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즉 아직 여파가 얼마나 더 갈지는 가늠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저가 매수 기회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가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이 반등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카나코드라는 IB에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항공주의 대형 악재는 분명하다. 하지만은 이게 또 지속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런 이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역시도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주된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반등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 다우 종목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S&P 500 지수 구성하는 기업들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 문제는 아니고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이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비율은 67%로 다소 좀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페이스북과 마스터카드 그리고 이미 오늘 실적을 발표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산업재 기업들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95% 내외의 상당히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은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고 실제로 로키드 마틴이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안도랠리의 좀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그 기업들이 앞으로의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앞으로도 우리는 돈을 잘 벌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안 심리는 많이 좀 잦아들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도 결국 이 자체가 당장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이익에 결국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역시도 오늘만큼은 좀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이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개별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의 반등이 꽤 두드러졌어요. 영국이 이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반도체주의 굉장한 좀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영국 정부가 고위험 공급업체, 화웨이라고 직접 이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알고 있죠. 이 고위험 공급업체를 중대한 국가 인프라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관련 네트워크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 상의 민감한 아니면 중요한 기능에서는 배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하지만은 모바일 기기 등의 비핵심 부문은 사용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점유율은 물론 35% 미만으로 좀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미국이 영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했었죠. 즉 이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해왔고 반대로 또 중국 역시도 중국 기업의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거래를 계속 하라라고 압박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양쪽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던 영국 정부였는데 결국은 제한을 좀 두면서 일부 허용하는 식으로 좀 이 절충안을 마련을 했고 이 부분에 역시 반도체주가 좀 호재로 인식한 하루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썩 마땅치 않게 좀 바라보긴 할 텐데 어쨌든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화웨이 매출 비중도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본다면은 한 기업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잖아요. 네.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한 국가가 아니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화웨이 향 매출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난 것이 될 텐데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은 한 1에서 2% 정도의 매출이 화웨이로부터 발생을 하지만은 퀄컴이 5%, 스카이웍스 6%, 브로드컴 6%, 그리고 자이링스도 한 6에서 8%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격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 상무부가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방부가 반대를 하면서 좀 불발이 됐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화웨이에 대한 이 제한 강화가 불발이 됐었는데 이번에 영국 정부가 일부 채택한다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떤 화웨이 관련 이슈는 조금은 그래도 풀리는 분위기, 네.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미국 측에서는 이제 유럽과의 관세 전쟁을 좀 선포한 상태인데 영국 측에서 이런 물론 이제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좀 빠지겠습니다만 영국 측에서 화웨이 장비를 뭐 일부라고 하지만 이렇게 채택했다는 거는 영국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네요. 그 좀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그 부분을 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또 글로벌 무역 분쟁의 여지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즉각적으로 어떤 좀 실망했다라는 표현으로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좀 비판을 했고요. 한 상원 의원, 이 공화당 소속의 의원은 정보 공유를 중단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과 관련을 해서 영국과 미국 간의 눈치 싸움 그리고 이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일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영국의 국내 정보국 그러니까 MI5의 국장이 화웨이 기술을 채택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관계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는 런던의 특별팀을 파견해서 화웨이 부품 사용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보고서를 또 전달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또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거래를 반대한다면은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또 맞서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화웨이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또 맞선 바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봐야겠죠. 그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은 굉장히 그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 미국과 만약에 영국의 어떤 이런 분쟁이 나타난다. 이게 그러면 그 중국과의 분쟁처럼 클까요? 아니면 그 정도 큰 영향은 아닐까요?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부분도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좀 저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지금 보면은 이 증시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궐 이전에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미중 무역 합의 외에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한 좀 풀리는 분위기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가이던스에도 이제는 좀 투자를 또 늘린다든지 네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된다면은 좀 이 기업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또 우려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하지만은 또 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이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 네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네덜란드 정부를 또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ASML이 중국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또 이 고민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기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 기업 이 제품의 수요는 다른 데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이 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영향이 또 제한적인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제약사인 화이자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급락했어요. 아까 이 EPS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얼마나 컨센을 상회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느냐라는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자가 이 공교롭게도 지난 2년간 EPS 서프라이즈 비율이 10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오늘 한 5% 내외로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컨센이었던 0.58달러를 이 밑도는 0.55달러의 EPS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컨센서스 127.3억 달러를 또 밑도는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또 줄어든 감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부문별로 좀 띄워놓고 본다면은 바이오 파마 부문의 매출은 7%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지만은 네. 지난해 7월에 밀란과의 합병을 발표를 했던 특허 만료 약품 사업부 업존의 매출은 32%나 줄어드는 등 좀 엇갈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도 485억에서 505억으로 제시를 하면서 다소 좀 실망스러웠고 EPS 가이던스도 컨센서스가 2.9달러였는데 범위를 2.82에서 2.9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시장이 좀 크게 실망한 것 같네요. 제약주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약품별 매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화이자는 어땠습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 예방제 엘리퀴즈, 유방암 치료제 이브란드,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 등이 핵심 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엘리퀴즈 매출이 21% 늘었고 이브란스가 13% 늘었고 그리고 엑스탄디도 26%나 늘었습니다. 대체로 양호했지만은 이브란스의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된 것이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이 한편 최근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가격을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췄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했던 한 가지 기업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로키드 마틴 실적이 좋았었죠. 로키드 마틴은 굉장히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5.04달러를 넘어서는 5.29달러가 나왔고 그리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늘어난 158.8억 달러로 컨센은 역시 비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수주 잔고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좀 좋은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한 1% 내외로 아까 상승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이 실적이 좋았던 거에 비하면 주가 반응은 좀 미미하죠. 이번 어닝 시즌의 컨셉 자체가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일 때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또 부정적일 때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불안한 그런 증시 이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약 1.03% 정도, 1%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실적 발표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마감하면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8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 어제의 그 큰 낙폭을 많이 회복한 채 이 마감이 됐는데요. 각 지수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다우지수가 어제는 450포인트가량 빠졌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좀 못 미칩니다.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200포인트 가까운 반등이고요. 0.65% 올라서 28,722.31에 오늘 장을 마감합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도 장 후반의 상승 탄력에서는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그래도 1.43% 올랐습니다. 9,269.6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상승이네요. 3,276.21에 오늘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 잠시 후에 또 애플의 실적 계속 나올 거고 지금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AMD도 실적 발표, 애플도 실적 발표. 어쨌든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을 뭐 상승으로 좀 이끈 것 같네요. 네, 여기에 최근에 이 증시를 상당히 좀 짓눌렀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을 해서도 중국이 어떤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좀 시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조치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과거와 대비해서 중국 정부도 투명성을 굉장히 좀 제고한 모습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을 다소 좀 적게 느끼는 그런 장세가 오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상황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퐁당퐁당 장세라고 하나요? 네네. 언제든지 또 한 번 또 그러니까요.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해서 와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그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S&P 500 지수 지도를 저희가 펼쳐놓고 보더라도 대부분 초록불을 켜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IT주들도 상당히 좀 잘 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어도비라든지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 더욱더 많이 가는 그런 IT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애플이 오늘 장중에 한 3%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애플과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애플이 어떤 아이폰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계획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니케이의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야 할 그런 이슈일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화이자가 이렇게 빨간불을 좀 켜고 있고 그리고 이 3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한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다우조 이 지수의 상대적인 약세에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또 한 번 미스를 나면서 이번에 주가도 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3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좀 트렌드에 뒤처진 기업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시장의 반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이 네네. 좀 뭉개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좀 트렌드 그리고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추세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3M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그 종목 레이더 시간에 한번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3M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당 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 3M에 대한 관심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배당 수익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좀 그냥 참고 있는 게 나은 건지 더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니까요. 네, 3M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또 그런 이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그리고 또 뭐 중국과도 이 사업과도 연관이 있고 그런 네.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M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